안녕하세요. 날개TV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외도, 이혼 전문 상담을 맡아주고 계신 상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바로 제가 늘 하던 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상담사님, 오늘 방송할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남편이 바람나면 하는 행동이라는 주제입니다. 남편 바람나면 저는 알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자, 그럼 상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자가 바람이 나면 굉장히 바쁘죠. 바쁘죠.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는 발각되지 않으려면 평소 하던 대로 해야 되고, 또 나가서는 상간녀 챙겨주기도 해야 되고, 몸뚱이는 하나인데 이중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지치기도 하죠. 보통 바람 피는 남자들 연령대가 40, 50대가 가장 많거든요. 체력이 20대 같지 않아요. 이렇게 바쁘기도 하지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곳이 아쉽게도 상간녀한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내분들이 예뻐 보이겠어요? 나를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존재로밖에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평소에 없던 잔소리, 짜증도 늘어나고 점점 가스라이팅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내분들이 한 소리를 해요. 주말에는 좀 아이들과 함께 보내자. 저녁에 좀 일찍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가정에 충실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바람피는 남편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또 자기가 바람피는 걸 아내한테 들킬까봐 아내가 남편한테 관심이라도 보이면 간섭하지 말라고 막 짜증을 내기도 해요. 아내의 간섭이 참견이라고 말한다면 남편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건 반대로 숨길 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들이 바람나면 무슨 유책학원 다니는 것처럼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바람핀 배우자를 둔 아내분들, 남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어디서 일괄적으로 뭘 배워오는지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패턴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남편이 바람나면 바뀌는 행동이 너무 많죠. 사실 이런 부분은 피해자 아내분과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상담을 추천드리고요. 그럼 여자 바람과는 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특성, 남편이 바람났을 때 하는 행동 5가지입니다. 자, 기대됩니다. 자, 그럼 바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남편이 바람나면 갑자기 설레어하거나 즐거워한다. 우리 연애하면 그렇잖아요. 연인 보러 가기 전에 어때요? 당연히 설레고 기쁘겠죠? 불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데이트하러 가기 전이나 상간녀를 생각하면 즐거운 거죠. 외모 치장하는 거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한 거겠죠. 상간녀 만나서 멋지게 보여야 되니까 외모를 꾸며야겠죠. 전에는 속옷도 사각이건 구멍이 나건 그냥 편하면 그만이다 신경 안 쓰고 막 입었는데 바람 나면 그렇게 속옷에 집착들을 하더라고요. 향수도 뿌리고요. 향수는 왜 뿌리냐고 물어보면 회사 여직원들이 담배 냄새 난다고 막 인상 쓰고 그런다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내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겠죠. 사회생활하는 남편이니까요. 차는 상간녀와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자기 외모도 깔끔하게 하고 차도 깔끔하게 세차를 하겠죠. 자, 이거 사실 이거 눈치 못 채면은 거의 이제 둔한급, 저처럼 이제 둔한급에 들어가는데 외모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이게 부부 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이게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직업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자, 외모 치장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주말 출근, 야근, 워크샵, 전에 없던 약속들, 주말에 장례식, 조문, 갑자기 이런 행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남편 바람의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징후입니다. 주말 출근, 야근, 워크샵 이런 갑자기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주말은 당연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상간녀를 만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알리바이를 만들겠죠. 생전 가지도 않던 동창회, 동문 모임 이런 데 나간다 그러고 아내는 기억도 못하는 회사 직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저런 갖가지 이유를 만들죠. 그리고 가장 거짓말이나 변명하기 좋은 건 역시 회사죠. 회사에서는 일을 해야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 주는 곳이니까 정말 중요한 곳이죠. 회사 일을 하는데 못 가게 할 아내는 거의 없거든요. 꼭 바람 피울 때 아니고도 남자들은 살 때,
뭐 일하는데 필요하다. 뭐 그러거나 술 마실 때도 일 때문에 마시는 거다. 뭐 이렇게 회사 핑계 많이 대잖아요. 그렇죠. 회사 핑계가 가장 되기 쉽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 바람 징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회사 핑계 대는 겁니다. 회사 일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회사를 핑계로 외박이 잦아진다면 이거는 보나마나 100% 바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강력하게 바람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세 번째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거나 생활비를 줄이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화가 나는 건데 남편이 속으로 상간녀랑 아내를 비교하거든요. 집에만 있는 아내는 여자로서 매력이 안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면박을 주는 거예요. 지금 상간녀한테 마음이 가 있으니까 상간녀가 예뻐 보이고 상간녀가 하는 행동이 대단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양손에 떡을 쥐고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어디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럼 금방 10만 원이 날아가죠. 상간녀랑 데이트도 해야 되고 선물도 사줘야 되고 또 모텔을 가건 여행을 가건 상간녀랑 잠자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벌이는 뻔하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걸 줄일 수 없으니까 아내 보고 생활비 좀 아껴 쓰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아내분들 진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상간녀 만나서 돈을 써야 되니까 벌이는 한정돼 있고 상간녀하고 돈을 쓰고 싶으니까 줄일 데가 집밖에 없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심지어 진짜 사악한 남편들은 아이들 학원비까지 줄이라고 한다죠. 많이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돈을 쓰기 위해서 이제 집안에서 들어가는 이제 돈을 아껴 쓰라고 잔소리, 시아버지 잔소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부부관계가 현저히 줄어들고 집에만 오면 유난히 피곤합니다. 평생 바람 피우거나 성 중독처럼 성에 집착하는 경우는 빼고 중년 남성이 하루에도 여러 번 성관계를 갖긴 힘들거든요. 상간녀와 잠자리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으니 집에 오면 당연히 피곤하겠죠. 상간녀랑 데이트도 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에만 오면 잠만 자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람피는 모든 남편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랑 꾸준히 잠자리도 잘하고 전혀 바람피는 티가 안 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아내랑 잠자리는 안 나면서 비아그라, 88점, 시알리스, 샌덤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나 처음 보는 성인용품이 남편 차나 소지품에서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골프 가방 같은 곳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아내랑 성관계는 안 하면서 그런 게 발견된다는 건 뭐겠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아내분들이 그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발견했는데 꼭 몇 알 먹은 흔적이 있거나 이러면 정말 분노하게 되죠. 그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사회생활하는 남자인데 이런 약을 저는 건강하니까 먹을 필요는 없지만 네. 가끔 진짜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회사 거래처에서 들어오긴 하긴 하는데 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 근데 이거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뭐 쓸 데가 있는 거겠죠. 네, 지갑에 상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부러 싸움을 유발해서 싸우고 그 핑계로 나가서 잠수를 탄다. 제가 상담 문의가 가장 많아지는 때가 명절이 지난 그 주 주말, 크리스마스, 연말에서 새해로 바뀌는 늦은 새벽 시간 이럴 때 긴급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보통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녀는 연휴나 명절에는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가 없겠죠. 특히 명절은 시댁이나 친정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족, 친지들이 많이 모이면 남편도 상간녀랑 연락도 하기 힘들어요. 긴 명절 연휴 내내 상간녀가 보고 싶고 그래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상간녀를 보러 갑니다. 이게 이제 바람 피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종의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종 기념일만 되면 그렇게 서로가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왜 우리나라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명절 증후군이 바람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돼요. 아내가 시댁에 대해 별다른 소리도 안 했는데 아내하고 마찰을 일부러 유발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아예 꺼버리거나 아내 전화는 일부러 차단을 하고 마음 편하게 상간녀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즐기는 거죠.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이 화가 나서 나간 줄만 알겠죠. 아내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밤새도록 기다리겠죠.
바람난 남편은 상간녀랑 그 시간에 실컷 즐기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는 더 뻔뻔하고 당당하게 아내 탓을 해서 아내가 오히려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아내랑 트러블을 유발하고 나갈 기회를 만들고 그렇게 아내랑 싸우게 되면 무조건 집을 나가고 며칠씩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이게 그 뭐냐면 이건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남녀 구분 없습니다. 바람난 배우자들은 네. 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상간녀, 상간남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하루는 직장으로 써먹고 그 다음은 워크숍으로 써먹고 그 다음은 뭐 장례식장으로 써먹었는데 이제 핑계거리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맞아요. 적반하장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잘못을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 싸움을 핑계 삼아 나갑니다. 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 말려들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연인들처럼 크리스마스나 새해같이 특별한 날에는 꼭 같이 보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상간녀가 미혼일 경우 그런 케이스가 더 심해요. 미혼 상간녀는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특별한 날에 아내한테 묶여있으니 상간녀가 남편을 닥달하겠죠. 아마 남편이 나올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오게 만들 거예요. 심한 경우엔 아내가 못 나가게 막으면 아내한테 폭력을 써서라도 나가는 남편들이 있어요. 만약 남편이 물건을 부수거나 아내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나갈 빌미를 만들더라도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냥 보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맞대응해서 아내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길 바랄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도파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참 뭐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상간녀를 만나고 싶어서 뭐 조강지처는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게 좀 개탄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방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외도 이혼 전문 상담사님은 이게 보이시죠?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죠? 그럼요. 예. 자, 여러분들 외도 이혼 상황이라면 요 위에 네이버 카페 외성 안 올 이유 없어요. 여기 상담사님도 계시고 좋은 글, 그 다음에 뭐 각종 소송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로해줄 회원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안 오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